당신의 집은 당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물건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면 당신의 운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집안 정리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간이 혼잡하면 마음도 혼잡해집니다. 물건이 넘쳐나면 생각도 넘쳐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평온함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니어들은 수십 년간 모아온 물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 귀하게 여겼던 것들, 자녀들이 남기고 간 추억들, 그리고 언젠가 쓰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물건들은 우리의 삶과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동양의 오랜 지혜는 우리의 외부 환경이 내면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운이 머물고 순환하는 곳입니다. 집안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면 우리의 운도 정체됩니다. 물건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일수록 더 많은 기억과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물건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지만 불필요하게 쌓인 물건들은 무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무거운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올 공간을 차지합니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랜 시간을 자신의 공간에서 보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집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삶의 중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니어들이 물건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래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물자가 귀하던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는 아껴 쓰고 버리지 않는 미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움의 미덕을 배울 때입니다. 비움은 버림이 아닙니다. 비움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못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운과 기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물건들로 집이 가득 찼습니다. 서랍마다, 방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종종 필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좌절했고, 방 안을 걸을 때마다 물건에 걸려 넘어질까 조심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이고 추억이라며 정리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수년 만에 만난 친구의 집은 깔끔하고 평온했습니다. 넓은 공간, 꼭 필요한 물건들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적게 소유하고 더 많이 경험하려고 노력해. 물건을 정리하니 마음도 정리되더라고. 집에 돌아온 노인은 자신의 공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쓰레기와 고장난 물건들, 그 다음은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 점차 그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 후, 그의 집은 절반의 물건만 남았지만 그의 마음은 2배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가 물건을 정리한 후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옛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고, 잊고 있던 복권에 소액이 당첨되었으며 만성적인 두통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공간이 열리자 운도 함께 열린 것일까요? 동양의 풍수지리학은 집안의 에너지 흐름이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현대 과학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깔끔한 환경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수면의 질을 개선합니다. 물리적 공간이 정리되면 정신적 공간도 함께 정리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더 많은 물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며 새로운 전자기기와 물건들을 구매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은 더 많은 소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유가 늘어날수록 관리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많은 것에 얽매인다. 이 오래된 지혜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계절이 바뀐 만큼 우리의 소유도 변화해야 합니다. 집안 정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정리이며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무엇이 단순히 습관적으로 쌓아둔 것인지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젊은 시절에 필요했던 것들이 노년에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가 무거워집니다. 집안이 과거의 물건으로 가득 차면 현재를 살아갈 여유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물건 하나를 정리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엽니다. 정리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 개의 서랍을 정리하고 내일은 옷장의 한 칸을 정리하는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세요. 특히 다음과 같은 장소는 에너지가 정체되기 쉬운 곳입니다. 첫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신발이 뒤죽박죽 놓여 있거나 불필요한 물건이 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현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둘째, 부엌입니다. 부엌은 영양과 건강을 상징합니다. 오래된 음식, 사용하지 않는 그릇, 망가진 주방기구는 건강운을 저하시킵니다. 냉장고 속 오래된 음식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셋째, 침실입니다. 침대 밑이나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으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침실은 휴식의 공간이므로 최소한의 필요한 물건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정화의 공간입니다. 오래된 화장품, 사용하지 않는 약품, 낡은 수건 등은 정화의 에너지를 막습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우리 주변의 공간은 우리 내면의 반영입니다.
정리정돈된 공간에서는 생각도 명확해지고 결정도 쉬워집니다. 복잡한 환경은 복잡한 마음을 만들고 단순한 환경은 단순한 마음을 만듭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이것이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내 삶의 현재와 미래에 필요한가? 이 세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하게 되는 물건은 과감히 손에서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기억이 담긴 물건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슬픈 기억, 실패의 기억, 후회의 기억이 담긴 물건들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물건들은 소중히 간직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 성취의 기쁨이 담긴 기념품, 행복한 추억이 담긴 사진들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물건들도 너무 많으면 그 가치가 희석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것들만 선별하여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선택이 쉬워진다. 옷장에 옷이 너무 많으면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지 결정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반면에 정말 잘 어울리고 편안한 옷만 남겨두면 선택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옷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과거에 갇혀 있음을 발견합니다. 언젠가 다시 입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수년간 입지 않은 옷들, 나중에 읽을 거야 라고 쌓아둔 책들, 고장나면 필요할지도 몰라라며 보관한 오래된 전자기기들. 이런 물건들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물건만 간직하십시오. 과거의 자신이나 미래의 가상의 자신이 아닌 지금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은 곧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청소와 정리지만 그 깊은 의미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집 안의 공간이 넓어지면 마음의 공간도 함께 넓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깔끔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집중력이 높으며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정리정돈된 공간은 창의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집안 정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건 하나하나에는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 과정은 우리 삶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집안 정리를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체력의 한계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한 번에 많은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안 정리는 단번에 끝내야 하는 마라톤이 아닙니다. 작은 걸음을 계속 이어가는 산책과 같습니다. 오늘 5분, 내일 10분, 이렇게 조금씩 진행해도 충분합니다. 시니어의 집안 정리는 젊은 세대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며 물건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물건에 담긴 추억과 의미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비움이 아닌 의미 있는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운이 흐르는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이 아닙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고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는 집입니다.
한 물건이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거나 한 장소에 여러 종류의 물건이 뒤섞여 있으면 에너지의 흐름이 막힙니다. 2025년 한국의 시니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오래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 불리는 이 개념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하고 정돈된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집안이 지저분하면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필요한 약을 찾지 못해 복용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에서는 이러한 위험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집니다. 또한 집안 정리는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된 환경은 불안감을 줄이고 통제감을 높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에 대한 통제감은 심리적 안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멀리 볼 수 없고 방이 어지러우면 마음이 흐트러진다. 이 오래된 지혜는 환경과 마음의 연결을 잘 표현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명확한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집안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올바른 곳에 두고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가끔 사용하는 물건은 보관 공간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집안 정리를 시작하면 그 효과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한 공간이 정리되면 다른 공간도 정리하고 싶어지고, 한 영역이 깨끗해지면 다른 영역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연쇄 반응이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집안 정리는 시간과의 관계도 바꿉니다. 물건을 찾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청소가 더 쉬워져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 여유 시간은 취미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집은 방문객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자녀나 손주들이 방문할 때 그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면 더 자주 방문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는 가족 관계와 사회적 교류를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안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 들이면 하나 내보내기 원칙을 따릅니다.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비슷한 용도의 물건 하나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건의 총량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30일 규칙을 적용합니다. 정리할지 말지 결정하기 어려운 물건이 있다면 그것을 상자에 넣고 30일 동안 보관합니다. 30일 동안 그 물건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리해도 괜찮은 물건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정리의 날을 정합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이나 매주 수요일 오전 등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 집안 정리에 전념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정리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넷째, 5분 규칙을 활용합니다. 5분 안에 할 수 있는 정리 작업은 즉시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은 후 바로 정리하는 것, 식사 후 바로 설거지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수납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비슷한 물건들은 함께 보관하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둡니다. 라벨링을 활용하면 물건을 찾기 쉽고 정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디지털 정리도 중요합니다. 2025년 시니어들은 이전 세대보다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속 파일과 사진, 앱도 정기적으로 정리합니다. 디지털 공간의 혼잡함도 실제 공간의 혼잡함만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또는 전문 정리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하면 더 효율적이고 즐겁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안 정리를 할 때는 무엇을 버릴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킬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물건들을 선별하고 그것들이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던 집이 이제는 혼자 살기에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운사이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삶을 단순화하고 관리 부담을 줄이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운사이징을 결정했다면 단계적으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개월에 걸쳐 천천히 진행하면 감정적인 부담도 줄이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관할 것, 기부할 것, 판매할 것, 버릴 것입니다. 특히 기부와 판매는 여전히 사용 가능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사진, 편지, 기념품과 같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보관할 수는 없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보존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은 디지털화하거나 전시용 앨범이나 상자에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래된 사진은 디지털 스캔을 통해 보존하면 공간도 절약하고 가족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사진 복원 서비스가 발달하여 오래되고 색이 바랜 사진도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문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기록, 재정 관련 서류, 보험 문서, 유언장 등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방수 및 방화 기능이 있는 상자나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품과 의료, 용품의 정리도 중요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즉시 폐기하고 현재 복용 중인 약은 날짜와 용도를 명확히 표시하여 보관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구급용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옷장 정리는 많은 시니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체형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입지 않는 옷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옷을 정리할 때는 1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기부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 정리도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조리기구, 중복된 그릇,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는 식기 등을 정리합니다. 주방이 깔끔하면 요리하는 즐거움도 커집니다. 정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정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들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사용한 후 제자리에 두기, 하루의 끝에 잠깐 정리 시간 갖기, 불필요한 물건은 집 안으로 들이지 않기 등의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집안 정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감정적인 애착입니다. 특히 고인이 된 배우자나 가족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두르지 말고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전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변화, 작은 개선이라도 그것은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먼저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물건들을 찾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되고, 공간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으로 인해 정신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둘째,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침실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이는 더 깊고 회복적인 수면으로 이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가 개선됩니다. 집이 깔끔하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방문객을 더 자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창의성이 증가합니다. 정리된 공간은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이는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작업 전에 공간을 정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섯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자신의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리된 공간은 나는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달합니다. 집안 정리를 통해 우리는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간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확보된 공간으로 새로운 운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물건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물건을 통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경험합니다. 물건을 비우는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보람차고 자유로움을 줍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집안이 지저분하면 운이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양의 전통적인 지혜에서는 이를 기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기는 우주의 생명력이자 에너지입니다. 모든 생명과 사물에 존재하며 끊임없이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이 지나치게 많거나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으면 기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막힌 기는 정체되고 오래되면 부정적인 에너지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저분한 집안에서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반면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에서는 기가 자유롭게 순환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새로운 기회와 행운을 초대합니다. 기의 흐름이 원활한 공간에서는 창의력이 높아지고 직관이 예리해지며 결정력이 향상됩니다. 2025년의 현대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기의 개념을 현대 심리학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환경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혼잡한 환경은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불안감을 증가시키며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환경의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환경의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과 지저분함은 다릅니다. 편안함을 주는 익숙한 환경은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정리된 공간은 시니어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가정 내 사고 중 30% 이상이 집안의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바닥에 놓인 물건들, 불안정하게 쌓인 박스들, 늘어진 전선들이 모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집안 정리가 잘 된 시니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낙상 위험이 45%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안함의 문제를 넘어 생명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입니다. 또한 정리된 공간은 기억력과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집안을 헤매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활동에 쏟을 수 있습니다. 물건의 위치를 기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은 뇌를 활성화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혜로운 시니어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활용하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물건이 당신을 소유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물건을 소유하세요. 물건이 당신의 시간, 공간, 에너지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집안에 새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여유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이 비워진 공간으로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기회, 새로운 운이 흘러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리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정리를 마친 후 그 공간에 들어설 때의 상쾌함, 가벼움, 평화로움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기운이 흐르기 시작한 징조입니다. 물리적 정리가 끝나면 정신적 정리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집안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생각이 명확해지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며 결정이 쉬워집니다. 이는 정리된 환경이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정리는 또한 시간의 선물을 줍니다. 물건을 찾는데 낭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청소하는 시간이 단축되며 물건 관리에 들이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시간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안 정리를 통해 단순함의 미학을 경험해 보세요. 복잡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이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여백이 있는 그림이 더 깊은 의미를 전달하듯 여유 공간이 있는 집이 더 깊은 평화를 선사합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은 이러한 단순함의 미학을 잘 보여줍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며 공간의 여유로움이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져옵니다. 이런 전통적 지혜를 현대의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정리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정리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이 정리하기 어려운 물건들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러한 상속 정리는 결코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소중한 것들을 선별하며 의미 있는 것들을 가족과 공유하는 기회입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소중한 유산을 남기는 일입니다. 상속 정리를 할 때는 3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한 대화를 나누세요. 둘째, 물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세요. 물건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공유하면 그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셋째, 강요하지 마세요. 각자의 공간과 취향이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정리의 과정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물건들과 이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일시적이고 그 이후에 오는 자유로움과 가벼움은 지속적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의 홀가분함과 같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과정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제 떠나보내는 물건에게 감사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에 기여한 바에 감사하고,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며 보내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처분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정립하는 기회입니다.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종종 잊고 있던 보물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서랍 깊숙이 묻혀 있던 오래된 편지, 수십 년 전 촬영한 사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만든 작품들. 이런 발견들은 정리의 또 다른 선물입니다. 또한 정리는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어 하지만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여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를 통해 확보된 공간은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원예를 즐기거나 요가를 하는 등의 새로운 활동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한 번의 대청소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정리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관리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리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일상의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은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안정감을 줍니다. 정리된 공간은 창의성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물리적 공간이 정리되면 정신적 공간도 함께 확장됩니다. 이 확장된 공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싹트고 창의적인 활동이 번창합니다.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작업 전에 작업실을 정리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물리적 정리는 정신적 명료함을 가져오고 이는 창의적 활동의 기반이 됩니다. 정리된 환경은 우리의 결정력도 향상시킵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혼잡한 환경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그 결정에 대한 확신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깔끔하고 정돈된 환경에서는 더 명확하고 확신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건강관리, 재정계획, 주거 환경 변화 등 복잡한 결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된 환경은 이러한 결정들을 더 현명하게 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된 공간은 또한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개선합니다. 집이 지저분하거나 혼잡하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는 점차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깨끗하고 정돈된 집은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웃, 친구, 가족들을 더 자주 초대하게 되고, 이는 더 활발한 사회적 교류로 이어집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활동적이고 사회적입니다. 다양한 모임과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합니다. 정리된 생활 공간은 이러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합니다. 정리가 가져오는 또 다른 혜택은 재정적 이점입니다.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 관리 비용이 줄어들고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생깁니다. 정리는 우리의 에너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잡한 환경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지만 정돈된 환경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살면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안 정리는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더 이상 현재의 나와 맞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현재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삶의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물리적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정리는 정신적 치유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는 때때로 아픈 기억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는 또한 감사함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져왔는지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안 정리는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단순함과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불필요한 물질적 소유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높은 가치와 의미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정리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의 서랍을, 내일 하나의 선반을, 그 다음 날 하나의 공간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공간은 넓어집니다. 소유가 줄어들수록 자유는 커집니다. 복잡함이 사라질수록 단순함의 아름다움이 더 선명해집니다. 집안이 정리되면 운도 함께 정리됩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 새로운 행운이 당신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비워진 공간으로 새로운 에너지가 흘러들어오고 그 에너지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의 물건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가져올 큰 변화를 기대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집안 정리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하여 점차 큰 변화로 이어지는 정리의 마법을 경험해 보세요. 집안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되고 운명이 정리됩니다. 더 많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알림 설정을 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